자, 여러분 이제 글씨가 보이죠? 네. 네, 오늘 제 24칙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멘탈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헬스장에 다니다가도 안 다니면은 다시 근육이 빠지고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식도 똑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근데 죽을 때까지 하는 동안 나는 계속 변한다는 거고. 어. 자, 이각, 어언 24칙. 풍열화상에게 스님이 물었다. 어떤 스님이 이제 물었다는 거죠. 스님, 이제 물은 거예요. 말이나 침묵으로 이와 미에 드나들면서 어떻게 해야 진리를 범하지 않고 통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말은 좀 어려운데 일단은 알아차림이 된 게 뭡니까? 네, 이승훈. 이와 미가 뭘까? 그렇지. 뭐기 때문에 드나들면서 진리를 통할 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 맞아요. 아마 그게 거의 제일 먼저 대부분이 알아차림이 됐을 거예요. 그런 의문. 또 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에 이와 미가 뭐지 도대체 이게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 뒤는 잘 안 들어오죠. 이게. 네. 옛날에 시험 볼 때 수학 문제가 하나가 안 풀리면 그 다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하고 똑같고 그거 안 풀리면 다음 문제 풀기 싫은 심리하고 똑같아. 이게 마음작용의 특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때 일반적으로 소통할 때 감정이 어떤 일어난 상태에선 올바른 소통, 좋은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이 해결이 돼야 다음 마음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면 그런 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마음은 그런 특성이 있구나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걸 인정하는 마음, 힘을 기르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원리나 뭐 이해하는 거, 이쪽으로 의식작용을 가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셨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반대는 침묵이죠. 침- 둘이 네. 서로 어떻게 돼? 상반? 반대래요. 반대되는 거예요. 하는데 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말이나 침묵으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벌써 어록이나 큰 스님들 뭐 선지식들이 하는 말 뭐 좀 기억나는 거 있죠? 뭐 하는 말 저기 취지들 뭐 진리는 어떻다? 진리는 공허하다. 특성이 그럼 침묵해야 된다. 뭐 침묵해야 된다, 뭐 말로 안 된다, 뭐 말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예, 그런 것과 이제 뭔 연결이 되겠구나 이 정도는 추측이 마음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알아차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말이나 침묵으로 이는 이제 떠난다, 떠나보낸다, 뭐 잊어버리다 그런 뜻도 되고 보통 이제 여의었다 그런 거예요. 말을 여의든지 또는 침묵하는 거를 여의든지 그것과 이제 떠났다 이 말이에요. 또는 말을 해서 진리를 어떻게 보면 또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표현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깨닫게 할 수도 있거나 깨우칠 수도 할 수 있죠. 또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해가지고 관해서 응? 그래서 깨달을 수도 있거나 그런 일들이거나 또는 이런 행위 자체를 다 여의고 또는 여의어서 또는 여의는 경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과 무엇과 이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자는 우리가 미묘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음,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미자를 주로 쓰는 거는 뭐냐면은 진공, 묘유 뭐 할 때 그 묘하게 있다 또는 미묘하게 있다 할 때 그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미묘하게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상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미묘하게 있다. 미묘하게 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이 상정된 말이죠. 그게 미묘한 거란 말이에요. 네. 또는 그런 미묘한 경지가 있다. 그러면 그 경지에 내가 들어간다? 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미에 드나들면서 이 두 경계 서로 상반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증명할 수 없는 경계들 또는 증명할 수 있는 경계들 다 합쳐서 여기를 초월한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초월한 상태로 어떻게 해야 진리를 범하지 않고 진리를 집착하지 않고 또는 진리를 손상되게 하지 않고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취지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는 돼요? 안 돼요? 네. 네, 그렇다는데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정상이에요. 이해되면은 이제 깨달음에서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어, 내가 일반적으로 오감이나 이런 의식작용을 초월하면서 어, 진리에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는. 그리고 또 무엇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은 것입니까? 이 경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했다든지 어떤 삼매에 이뤘다든지 이랬을 때 각자의 어떤 그 경계들이 있잖아요. 그 수행의 높이, 뭐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뭐 사선정 뭐 이렇게 하듯이 초지, 이지, 십지 뭐 이렇게 그 계위가 있듯이 그런 신비로운 경계라고 할게요. 또는 깨달음의 경계. 그런 경계 또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속적인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무슨 말을 의도를 또는 무슨 고정관념을 가졌기에 이런 말을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무엇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사람과 경계를 빼앗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말아야 된다. 그보다도 그러고 싶지 안타. 않다. 않다. 그게 의도가 이미 자기 의도가 이게 깔린 질문이에요. 이게. 무엇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은, 이 질문은 진실은 뭐다? 본인의 의도는 뭐다? 빼앗기고 싶지 않다. 자기가 사람에 관계된 것, 어떤 뭐 깨달음의 경계라든지 뭐 이런 거, 정신세계에 대한 어떤 것을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 싶다. 어? 또는 그게 빼앗기는 게 뭔가 완전한 것 같지는 않다.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기준이 이미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는 사랑과 경계, 그러니까 이와 속이 초탈된 상태와 세속적인 상태, 깨달음의 상태와 사바 상태, 이 상태에 집착되지 않고 그것에 초탈된 어떤 경계,
그런 경계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사람의 몸을 무시하고 또는 얘를 없애버리고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 세속적인 몸뚱이를 놔두고 뭐 부처님의 경계를 얻고 싶다 이런 자기의 욕망이 여기에 투영된 질문이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알아차림이 되는 뭐가 있어요? 뭐 궁금한 거라든지. 네, 이승근님. 저도 그 뭔가 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근데 네. 이제 그 성장하기 두렵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음, 변하는 게 너무 이제 두렵고 이제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뭔가 성장이 되겠지? 뭔가 노력을 안 해도 성장이 음, 되겠지? 이런 저의 그 좀 나약함? 나약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림했습니다. 잘 알아차림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스님의 옛날 마음이 떠올랐어요. 스님도 그랬으니까. 네, 김선정님. 아, 무엇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위에 있는 말이나 침묵으로 음, 이와 미에 드나들면서 이런 말도 되게 어렵고 그 아래 말도 어려운데, 어,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게 전혀 감이 안 와서 처음 듣는 말이라, 네. 거기에 의문이 갖는 마음의 상태? 알아차림? 예, 네, 사람과 경계, 사람의 무엇을 누가 빼앗는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네, 생각을 갖고 계속 이 문장을 읽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네. 이제 거기서 훈련을, 멘탈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상태잖아, 상태, 지금 마음이. 이게 뭐지? 의문이라든지, 그게 뭘까? 뭐 이런 상태이지. 실질적인 에너지의 상황이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알아차림의 방향을. 근데 지금 의도는 뭐냐면, 그게 뭐지? 궁금한데, 이거를 해결해야 돼.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 있죠. 의식의 방향이. 논리적으로 그렇죠? 네, 네. 잘 느낌이 안 와도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 의식이. 근데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허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기 종착역이 있어요. 피니시가. 여기 피니시 라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해야. 예를 들면 이해. 그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게 그런 거였어? 그럼 이해된 거죠? 자, 그러면 네,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편하죠. 편하죠. 이해돼. 예, 그거예요, 그거. 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편하고 싶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러려면 최소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해는 깨달음하고 다른 거라 그랬죠? 알아차림, 알았다 이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라 그랬죠? 이해라는 것은 자기 기준의 틀에 맞으면 이해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렇게 돼서 지금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다? 해소하고 싶다. 해소, 회피, 해소. 같은 말이야. 그거를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또는 해결하고 싶어서, 해소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해소가 된 게 아니라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피란 말을 제가 쓴 거예요. 그때 불편한 마음이 우리가 해소됐다는 건 그렇게 해소되면 그게 지금 있다는 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 없어졌다.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그렇게 해서 해소시켰어. 이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세월이 이만큼 지났으면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더 이상. 안 일어나야죠, 세월이. 안 일어나야 돼. 계속 해결해서 그만큼 제거를 시켰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는 그 불편한 마음을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명상을 한 거예요. 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물리적인 심리 현상으로는 회피한 거예요. 해소하거나 해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회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그 한계를 정확히 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힘들더라도 정말로 해결, 정말로 그것을 해소, 멸하는 거지. 불편한 마음을 멸하는 거, 최소한 없애는 거, 회피가 아닌 그 수행법을 찾은 거고 그 수행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수행법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돼? 요게 상황마다 반복되면 계속 그만큼은 걔가 소멸될 거니까, 닦일 거니까, 또는 의식이 전환될 거니까, 그 에너지는, 그 불편한 에너지, 마음이 불편한 에너지, 그거는 점점 약화될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터닝 포인트만 넘어가면, 내가 통제할 정도까지만이라도 이놈이 정말로 소멸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안 돼요. 내 불편한 마음이. 네, 김 선장님.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말을 알고 싶다.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그 방향성으로 가지 말고, 그 종착역으로 가지 말고, 이 과정. 이 불편한 거잖아, 이거. 이게 뭐지? 해결 안 되는 거, 그 마음 있죠? 그 불편하다는 거지? 해결 안 되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에요. 본인이, 그냥 이것을 읽었을 때 내가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알고자 하는 욕구인 것 같은데 이 욕구가 그냥 불편한 거니까 알려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고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마음을 쓰면은 안 되고, 그 마음 쓰는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쪽으로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요 말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은 아까 궁금증 이게 뭐지? 뭐 이해가 안 되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 상황이 저는 있죠.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음. 어, 이 말을 읽었을 때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을 빼앗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하고 남편 관계에서 내가 사람을 뺏는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무엇을 뺏는다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상태, 그 상태, 그 상태에 머무는 그거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지 했으면 어쨌든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이 궁금하잖아요. 그 답을 알고 싶고, 그러니까 마음이 글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 정답을 찾아내는 건 미래죠. 지금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 미래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쓰는 우리는 연습이 아니라 그런 습관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되는 습관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거 뭐 이해가 안 되든지 뭐 좀 궁금하든지 뭐 어떤 그거 있잖아요. 지금 발생된 거 그거 그 뭐 의식 상태가 있잖아요. 그 상태 자체를 관하는 거, 그걸 머무르는 그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의식은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어요. 의식이 순서가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다음 생각이 일어나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생각은 제 주장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내가 관해봐도 그래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생각 또는 이 생각과 내가 이미 경험한 것과 이렇게 서로 비교가 돼 부딪혀서 또 다른 생각 이런 식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한 생각 딱 일어나면 그거로 인해서 생각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입체가 아니죠. 평면이죠. 하나 일어났고 그 다음 게 일어났고 그 다음 게 발생돼 있고 그러니까 순차가 있잖아. 순차. 그럼 이거는 네. 각자가 입체의 현상이 아니고 평면의 현상이에요. 그 우리의 의식의 작용은 이렇게 평면의 작용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거리가 있죠.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 뭐 또 판단을 한다든지 뭐 억제한다든지 뭔가 또 일어났잖아. 또 일어났고 그러면은 이 첫 생각과 뭐 네 번째 생각 이 생각 사이에 뭐가 있어 지금? 거리, 거리가 있잖아. 그럼 요거 생각하는 동안 또 뭐가 흘렀어? 시간. 시간. 그래서 시간은 어디서 생겼냐면 우리의 논리에서 생겼어요. 뭐를 하나 설정하는 것부터 시간이 생겼다고. 설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생겼다고. 시간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식작용 프로세스가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부처님 수행이에요. 해탈 수행이에요. 해탈 수행. 그래서 저도 잘 확실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능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통찰이라 그래. 통찰. 그러니까 시간차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문장이 글씨가 여기 제목 보면은 뭐 몇 개 있잖아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8개가 있고 뭐 여기서 12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12개를 읽는데 이게 시간이 있다고 순차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제 읽고 24 읽고 칙 읽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스님이 말하는 이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한꺼번에 순차를 가지지 않고 이 12개가 한꺼번에 그냥 다 인식되는 이런 의식의 프로그램 또는 공정 과정 프로세스가 압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한꺼번에 통찰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인지가 된다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뇌신경회로가 그쪽이 이제 퇴화되거나 이제 뭐 소멸됐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의 중생의 삶은 의식의 마음의 작용은. 근데 이놈을 예를 들면 이게 12가지의 포인트가 한꺼번에 전체가 탁 인식되는 그런 이제 신경회로를 만들자 그런 얘기예요. 수행이라는 게. 네, 고영숙님. 네, 선생님, 저는 스님 말씀을 듣고 미리 추론해서 결론을 내놓고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냥 의식의 한쪽에, 의식의 한쪽에 숨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난 다 했다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잘 알아차리면서. 네, 그런 훈련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무슨 작용이 어떻게 의식이 됐냐 이거 계속 알아차린 그 훈련하는 거니까 멘탈 훈련이니까. 네, 최성전님. 저는 마음의 작용이 약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뭐 다른 오늘 있었던 일을 또 생각하고 아니면 또 스님한테 뭐 다른 걸 질문하려고 하고 자꾸 얘기할 거리를 지어내려고 하는 걸 알아차리면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아차렸어요. 네, 사실은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제시되는 또는 스님이 말하는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즉시 무슨 일이 났느냐 쪽으로 알아차림의 힘 또는 의식의 방향을 바꾸는 그 뇌신경회로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요. 이 수행에. 이승근님. 그럼 아까 머무르기만 하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의식적인 아까 지금 알아차림한 아까 그 내용으로 머물러서 이렇게 이 요소들을 이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걸 억지로 하라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해야. 그럼 처음에 이제 하기 싫어. 안 했던 거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기 싫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지. 저요, 스님. 네, 김정진님. 제가 오늘 이 수업
뭘 하면서 알아차림한 게 제가 요새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불안하고 또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리한 면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만 초조해지고 내가 뭐를 할 건가 뭐를 해야 되나 앞으로 그런 그 불안 속에서 이렇게 한창 헤맸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을 그 현재에 두지 않고 미래에 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헤맸구나 하는 걸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아주 잘 알아차림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그 사실은 메타인지보다 더 확장된 거죠. 더 확장된 의식의 상태예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자고 지금 스님이 이 화두 멘탈 훈련을 하는 거지. 이거 내용을 분석하고 이게 의미가 어쩌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깨달을 것 같으면 정말 누구나 다 선지식되고 고승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 정보화 시대 많이 배웠고 더군다나 챗GPT도 있고 이 내용 이거 뭐 분석이 챗GPT로 하고 지금 바로 분석하라면 다 분석해. 그리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분석해내요. 딱딱 논리적으로 맞아. 어쨌든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면은 그 뭐 챗GPT가 뭐 부처님이지. 그리고 또 그걸 보면 이해가 돼. 뭐 그 이해됐으면 그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네. 그렇지 않거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화두 수행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를 봐야 돼. 수행자는. 그러니까 스님은 그거를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이 화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최성자님 손 들었나요? 네. 네. 아까 스님께서 이거 뭐 이게 전체적으로 막 보려는 연습을 하라 그러고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남들 알아주지 않은 이런 걸 언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 하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재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죠. 잘 알아차리겠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이 멘탈 훈련이. 우리는 인간은 특히 뭐 궁금한 거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 호기심 천국. 호기심의 동물이에요, 인간은. 그 호기심이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에요, 욕망. 뭐 호기심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본질은 욕망이에요. 또는 두려움이에요, 그 감정은. 호기심이 두려움이란 감정 이해가 돼요? 아마 스님이 오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최선자님. 오늘 제가 느낀 게 아기가 이렇게 눈이 엄청 이렇게 눈동자가 진짜 이렇게 막 되게 총기가 있고 초롱초롱하고 호기심이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엄마나 그 아기나 엄청 불안도가 높아요. 그래서 방금 스님이 말씀하신 거 그 뜻이 아닐까. 이게 다 호기심이 있다. 그러면서 두려움. 네. 그게 연결되나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죠. 그게 맞나요? 그럼 제가 그게 되냐 안 되냐, 맞나 안 맞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사용하면 수행이 안 된다 그랬죠? 네. 내가 알아차림을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냐, 잘했냐,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렇게 마음이 벌써 이렇게 앞서 간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맞다라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기준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리면서 이제 그거죠. 그 습관이라고 의식의 패턴의 습관. 그 의식이 이렇게 흐르잖아, 이렇게. 그 의식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현재로 흐른다면 현재에서 최소한 머물렀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현재에서 머무르질 않아. 과거로부터 의식을 흐르게 놔둔 놈은 이 의식이 미래로 가기까지도 또 허용해요. 그러니까 현재에 안 있어, 계속 마음이.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가 있어요. 과거나 미래를 통해서 자꾸 현재를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현재 마음이 잘 안 있어져. 프로테이지로 놓고 보면 일과 중에 아주 현재에 임하는 경우는 아주 미세합니다. 의식이. 무의식은 다 현재에 임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의식으로 사는 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의식이 현실에 머무는 경우는 아주 적어요. 하루 일과 중에.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은 다 현실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무의식에서 재생됐을 때는 이제 과거 의식이 그것을 인지하니까 그 상태에서는 과거가 되지만 무의식 반응은 전부 현재의 반응이에요. 그걸 제가 요즘 막 잘 느끼고 있어요. 차림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어쨌든 무엇이 사랑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번 그 화두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용어도 좀 네. 힘들고, 뭐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돌이킴하고 또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서 관하는 그 힘을 기르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걸 평가하는 마음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풍열선사가 강남의 3월을 오래도록 기억하지. 자고새는 이제 중국의 전설적인 새인데 외형은 꿩과 비슷하고 몸집은 작고 다리는 짧고 통통한 편이다. 뭐 상상의 새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새가 또 있기도 하대요. 근데 여기서는 좀 뭔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의미로 쓰였을 것 같아요. 꿩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어때요? 꿩이 이뻐요, 안 이뻐요? 뭐요? 이뻐요. 네, 그거 뭐 장기인가 뭔가? 자고새 우는 곳에 자고새 예쁜 새 또는 뭐 환상의 새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백화가 향기로웠네. 이 백화는 뭐겠어요? 꽃이겠죠? 뭐 하얀 꽃일 수도 있고 100가지 꽃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꽃이 향기로웠네. 자, 이게 이제 대답인데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요 화두를 딱 이렇게 전체를 듣고 물론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서 약간 어렵게 해석되고 상황이 오역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언어도 아니고 또 세월도 뭐 1000년이 넘고 뭐 이랬으니까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구나, 뭔 취지로 이 말을 했구나가 이제 스님은 금방 파악이 돼요. 금방. 이거 그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약 올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터무니없는 거가 아니다. 그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무슨 뭐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뭐 엉뚱한 소리 해제 끼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말을 해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 어느 주소 그러니까 이걸 듣는 후학들이 수행자들이 의식을 마음을 어떻게 쓰라고 어떻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구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이 그냥 바로 파악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권해줄 수밖에 하는 방법은 이제 멘탈 훈련하는 차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의문을 제기시켜주고 추측하게 해주는 거예요. 강남의 3월을 오래도록 기억한다. 이 말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좀 이 훈련을 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요 문장만 가지고 가세요. 요 문장만. 앞에 거 전후좌우 따지지 말고. 강남의 3월을 오래 기억하지. 이렇게. 저요, 스님. 네, 김정진. 그냥 그 문구를 보면은 네, 강남의 3월은 따뜻한 봄이잖아요. 네, 예, 그 따뜻한 봄의 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음, 오래 기억하지라는 게 간직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좋은 날에 3월의 따뜻한 기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오래도록 기억한대, 오래도록 기억한대. 그러면 수행자 있어서 오래도록 기억한다, 이런 상태, 이런 용어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어느 쪽에 많이 쓰여요? 네, 고영숙님. 일단 집착하는 마음이라 집착하는 마음. 긍정적인 네,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수행적 측면에서 보면 오래도록 기억하는 이 부분이 대부분 좀 뭐 집착이나 머무른다, 뭐 이런 쪽 고정관념이다, 이런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죠. 이미지를 일으키고. 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기억하라,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되지만, 또 여러분 또 무슨, 자, 지금 강남의 3월이래, 3월. 계절이죠? 3월을 오래도록 기억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은 몇 월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추울 때가 가까운, 응. 그러니까 지금은 3월이라는 거예요, 3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라는 얘기죠. 아닐 확률이 네. 있는 거죠. 뭐 3월일 수도 있어요. 작년에 3월, 올해 3월이 돼가지고 작년에 3월을 기억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그런 차원이라면은 뭐 같은 3월이지만 연수는 다르다, 이럴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지금 3월이 아닌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오래 기억한다. 네, 3월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다음에 자고새. 자고새는 이제 그런 꽝 비슷한 새라고 그랬죠. 그런데 얘네는 주로 땅에서 잘 안 논대. 기거하는 데가 주로 하늘이래요. 그러니까 착륙을 잘 안 하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챗GPT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 아, 거꾸로 했구나. 땅 위에서 생활을 많이 한다. 땅 위에서. 그러니까 닭 비슷한 거네. 꿩은 그래도 좀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 걔네들보다 좀 덜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닭은 잘 날아다니지 못하는데 그래도 닭보다는 잘 날고 뭐 중간 정도 되겠네. 날기는 하지만 멀리는 못 가. 그 울음소리가 독특하대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새가 이게 이제 좀 약간 환상의 새 같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 중국의 이제 그 문학이나 이런 데서 시나 이런 데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소재인데, 그 새가 우는 곳에 백화가 향기로웠네. 꽃향기가 향기로웠다. 향기롭다. 이게 중국말은 시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과거형인지 그냥 서술형인지도 이게 애매해요, 이게. 근데 이게 수행하는 데는 그게 또 더 도움은 돼요. 자, 그러면은 자고새가 우는 곳에 백화가 향기로웠네. 그런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엄청 신성한 곳인가? 또 향기롭대. 100가지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니까 향기는 당연히 향기로울 수밖에 없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향기로운 수밖에 없다 하고 자고새하고 뭔 관계가 있어? 자고새는 아주 귀중한 새고 고귀하잖아요. 우리가 겹할 수 없는 그 새 있는 곳에 그 꽃이 만발해서 향기로운 그런 장면을 그려집니다. 그 장면이 그려지죠.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지금 자고새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려지기에 아주 그 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음, 환상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고새는 그런 것 같다. 네. 꽃처럼. 또, 네.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방금 전에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거를 이렇게 기억하기도 힘들고, 찾아내기도 힘들고, 막 이래요. 지금 멘탈 훈련이 안 돼가지고. 네, 최승자님. 저는 전체적인 내용이 네. 뭔가 좋은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만 바라지 마라. 뭐 음, 그런 뜻으로 인식이 되면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네. 저 여러분, 이 백화꽃이 뭐 화려한 꽃들이 있는데 거기가 향기로웠는데 거기에 자고새가 있대. 그럼 자고새가 꽃하고 뭔 관계야? 물리적으로. 옷 위에 새가 못 앉죠. 네, 꽃 위에는 잘 못 앉겠죠. 이 자고새가 겁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숲이나 이런 데 자꾸 숨어 있대요. 그 아, 소리는 뭐 신비한 소리 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찾아서 잡으려고 하겠죠? 그럼 백화에 숨어 있는가 봐요, 그죠? 백화꽃에, 네. 꽃 사이에. 음.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 즉시 뭐를 판단했는데 그 판단하는 거를 지금 기억해내고 알아차림하는 지금 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힘이 없어. 극락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극락의 풍경이 그림. 극락이 아니, 아닌가. 자고새가 우는데 왜 백화가 향기롭지? 아니면, 네. 그런 의문이 일어난 거 알아차림했고 백화와 자고새와의 관계를 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름다우며 아름다움, 자고새 자고새가 이렇게 자꾸 백화꽃을 막 치니까 아름다움. 백화가 막 꽃잎을 흩트리면서 냄새가 막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음, 나는가 봐요. 네, 김선정님.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자고새가 네, 어, 그 백화꽃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 꽃이 흔들림에 향이 나니까 네. 그러한 관계는 있을라나 관계를 물으시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겁이 많아가지고 자꾸 숨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꽃이 사람들한테 잘 노출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더군다나 향기까지 노출시키면 자고새한테 불리해 유리해요? 분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네, 불리하지. 여기 보세요. 자고새 우는 곳에 백화가 향기롭다. 이제 이렇게 이 문장을 제가 좀 바꿀게요. 호랑나비 호랑나비가 나뉘는 곳에 백화가 향기롭다. 이렇게 문장을 내가 바꿨어. 그럼 여러분이 즉시 판단되는 게 있죠. 생물, 호랑나비가 꽃 사이를 다니면서 음,
어, 꽃이 흔들림과 동시에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네. 생물학적으로. 네, 생물학적. 부품? 생물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생물 시간이라고. 나비가 나는데 꽃이 향기롭구나. 지금 생물 시간이야. 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김선정님? 어, 꽃이 향기가 있어야 벌이나 나비가 보이고, 음, 벌이나 나비가 그 꽃술을 옮기는 거죠. 그렇죠. 암수를 음, 옮겨야 또 얘네들이 열매를 맺거든요. 음.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뭐 꽃에 나비가 난다 그러면 뭔 생물학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번식이요. 번식. 또 네, 꽃에 향기가 있어. 네. 그러면은 그 벌이나 나비는 꿀이요. 꿀. 어떻게 온 거예요? 그 꽃을 어떻게 찾고 왔어요? 향을 그렇지, 맡고, 향기. 음. 아, 그거를 그렇게 알아차리기가 힘든가? 아, 내가 한참 걸리네. 향기로웠다 이렇게 했을 때 향기의 꽃과 꽃하면 뭐에 대부분 향기를 의미하죠? 네, 색깔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향기가 퍼지면은 이 향기를 맡고 뭐가 올 거 아니야? 꽃이 오든지 벌이 오든지. 볼나비. 응. 근데 여기는 새가 왔네? 그러니까 이게 왜 새가 왔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스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새와 하나의 객체와 그다음에 이 본체, 꽃이 서로 이어지는 매개체가 뭐냐면 향기야.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스님이 유도하면은 기억해내게 찾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못 찾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가려가지고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딱 판단한 걸 못 찾아낸 거예요. 꽃 하면 벌써 우리는 색깔보다는 뭘 떠올리냐면 향기를 향기. 떠올려요. 그럼 향기를 맡고 뭐가 오냐? 항상 볼나비. 예, 나비보다 저기 벌보다 나비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죠? 네,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이 문장을 내가 읽어주고 또는 여러분이 접하는 순간에 지금 여러분이 꽃, 향기, 향기면 나비 뭐 이런 메커니즘이지 순서적으로 판단을 즉시 찰나에 했다고요. 그거를 스님이 안내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게 지금처럼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유도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고 여러분이 억지로 기억해내야지. 그리고 기억하려니까 싫잖아.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자꾸 스님 저거 자꾸 물어보지? 이게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때가 뭐냐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살아나는 그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판단을. 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또는 죽은 놈을 살려내려는 그 노력이 싫은 거야.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 있는 것만 사용하는 거에 뇌가 익숙해 있다고. 다니던 회로, 전기 신호가 다니던 회로, 뉴런에 작동되는 그것만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갈 때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안정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고, 거기에서 이탈된 다른 쪽으로 신경회로가 가면은 싫은 거야. 불편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스님은 뭘 여러분한테 유도시키냐면 그 불편하다고 판단한 그 상태에 자꾸 익숙해져라. 거기에 머물러라. 그거에 직면해라는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힘을 길러야 그거에 견디는 만큼 뉴런이 살아나. 그러니까 그냥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지금 스님은 여러분들의 뇌 뉴런이 지금 어떻게 작용했느냐 그걸 보고 지금 계속 이걸 유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뭐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뭐지 이런 거에 지금 가 있고
나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뭐 어떤 상태에 가 있냐면 똑같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뭐 안목이 다른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 지금 뉴런에 관심이 있어요. 뉴런에. 뇌신경 회로에. 아, 지금 여러분 뇌신경 회로가 지금 좌로 가고 있네. 우로 가고 있네. 직진하고 있네. 이거에 관심 있다고. 아, 요런 직진만 하는 놈을 갖다가 자꾸 좌회전 시켜야지. 좌회전 시켜야지. 아, 이제 진짜 좌회전 시키려니까 이 사람이 좀 스트레스 받네. 싫어하네.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세션을 하는데 나는 그러고 있다고 지금. 여태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가르침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지금 의식 상태를 되돌리게 하고 이렇게 멘탈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의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비유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또 의식이 변화가 오고 멘탈의 근육이 새로 생기면 근육이 지금 1이 생겼어, 여러분이. 그러면 2가 다음 1.5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스님은 유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1.5가 근육이 생겼네? 그러면 다음은 근육이 2가 될 수 있는 이 똑같은 화두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는 근육이 멘탈의 근육이 2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유도를 합니다. 이것을 원래 이 조사선 당시에는 거의 스스로가 그렇게 대부분 90% 이상은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근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 안 될 때 선지식한테 찾아와서 조금 도움을 받아라, 뭐 인가를 받아라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조사선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다가 후기에 가서 그 상황도 안 되니까 자 이제 이런 조사를 만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어록을 만들었다. 이제 부처님 말하면 경전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내가 그 훈련해 한 게 가나선이에요. 화두 공안선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인한테는 제가 고안해낸 거는 내가 이렇게 일일이 코치처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안내하는 거지. 축구 코치가 선수들의 근육을 코치가 뛴다고 해서 선수가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안내하고 하게 하고. 유도하고 이걸 해서 본인이 직접 뛰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코치죠. 그런 형국의 시스템이 이게. 이 훈련, 멘탈 훈련이. 이 화두, 탑화두. 그러니까 지금 화두 가나선이 잘 안 되는 게 일반화가 잘 안 되는 게 명상 수행이나 이런 걸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그거를 못 견뎌 해요. 그거 혼자 이 화두 참고를 이렇게 참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째서 많이 큰 스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어째서 없다 했나 뭐 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무라든지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지 못해. 그 추진력이 지금 현대인한테는 거의 없어요. 그 추진력이 있는 몇백 년 전, 1000년 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금만 이렇게 의심을 내게 하고 이러면 그렇게 했다고 그 정서가. 근데 현대인들한테는 그 정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코치가 가르쳐 줘야 되게 맨투맨식으로 힘들어도. 그래야 지금 가나선이 살아나요. 내가 볼 때는 그나마. 그리고 가나선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코치가 어느 정도만 해주면 근육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코치가 구체적으로 잘 해줘야 안 해줘요. 그때부터는 안 해줘. 본인들이 습관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점검하는 어느 정도 상태가 되고. 그러면 그때는 자기네가 재밌어가지고 빠져가지고 해. 근데 그 전까지는 손잡고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선지식, 지금 스승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 초보 단계에 같이 안내해주고 코치 역할 하는 거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이제 수업을 마칠 건데, 하시고 싶은 말씀, 최성자님? 저는 그 향기가 꽃 향기가 그 뭐 벌이나 뭐 이렇게 나비나 이렇게 부른다 그걸 이제는 좀 알 것 같은데 아까 스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런 막 색다르게 막 아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 안 것처럼. 네. 그러면 제가 그 색다르게 딱 느껴졌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느껴졌는데도 제가 그걸 판단을 했나요?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예. 누구나 우리 의식의 특성은 꽃을 이미지 또는 인식하면 향기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향기를 떠올리면 즉시 또 뭘 떠올리게 돼 있어? 나비가. 네, 나비나 벌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있겠죠, 있기야. 100% 그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주장하는 마음을 보는 게 더 중요해. 예수님이 이런 순서대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마음을 그렇게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그런 반론을 그런 의문을 제기했나를 오히려 돌이키면은 그거는 좋은 수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장을 하면은 그거는 수행이 안 돼요. 주장을 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결국은 싸우자는 거예요. 주장은 싸우자는 거예요. 그 화두 수행을 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고정관념 깨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 의식의 패턴을 깨는 거예요. 보세요. 어째서 뭐라 했는고 만약에 이걸 계속 큰 스님들이 계속 반복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보세요. 그 생각을 한 곳에 계속 머무르라는 거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뭐가 흐른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흐르는데 그렇게 흐르게 하지 말고 그걸 멈추게 해라. 정지하게 해라. 그 의도죠. 그게 기본이. 전제된 말이죠. 그게? 네. 네. 그게 뭐야? 의식의 작용의 패턴은 뭐냐면 흐른다고. 그 패턴을 바꾸는 거가 어째서 하면서 거기에 참고하는 그거잖아요. 원리가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